지금 제 옆엔 손님이 한 분 계신데요. 2주간 우리와 함께할 교생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저와도 되게 특별한 인연이더라고요. 제 직속 후배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아연의 지구과학 교육 전공 이하연입니다.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아연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나요? 여러분 전기 알죠? 이렇게 전기실터 전기. 오늘은 그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2단원 전기와 자기 부분 기억나나요? 전류, 전압, 저항, ohm의 법칙, 그리고 자기장까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자석의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발생을 배우기에 앞서 한번 기억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해요. 전류, 전압, 저항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전류, 전압, 저항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전류, 전하의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전류가 흐를 때 전구의 불이 켜지고 청소기의 전원 스위치를 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엔 바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석 주위에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류의 변화로 자기장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바로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얇은 금속선으로 만들어진 닫힌 고리 모양의 도선을 코일이라 하는데요. 간단히 도선을 돌돌 말아서 감싼 것을 코일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220쪽 실험 영상을 보셨나요? 영상을 보신다면 선생님께서 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 후 코일 가운데에 자석을 움직이며 검유계 바늘을 관찰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때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자석을 정지시켰을 때, 자석을 멀리 할 때 각각 검유계의 바늘을 확인하면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관찰을 하였습니다. 바로 바늘이 움직였을 때는 언제인가요? 네, 자석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정지시켰을 때, 그리고 멀리 할 때 세 가지 경우라고 했을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였을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바로 1번과 3번일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였다는 것은 즉, 전류가 흘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유계의 바늘을 보면은 지금 가까이 할 때 움직이고 그리고 멀리 할 때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지금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석이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바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자석을 정지시켜 두었을 때는 지금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자기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 때에는 지금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학습지 빈칸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코일 내부에 바로 자기장이 변하겠죠. 자석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여 흐릅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에 보면은 1번과 3번처럼 가까이 혹은 멀리 할 때처럼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전류가 발생하면은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이때 자석으로 인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를 봤을 때 검육의 바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죠. 바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지가 없어도 자석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하여 전류가 발생 혹은 유도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네, 이처럼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가발전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내부에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어서 손전등을 흔들게 되면 무엇이? 바로 자석이 왕복을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기장의 변화로 발생한 전류로 전등의 불을 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를 만드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기구를 내부를 보면은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어서 페달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석이 코일 주위를 회전하게 되겠죠. 이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킥보드가 있습니다. 바퀴가 회전하는 축 주위에 코일이 고정되어 있으며 바퀴에는 자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퀴가 회전하게 된다면 바퀴의 자석이 코일 주변을 계속 지나면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전류가 유도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를 통해서 바퀴의 LED 전구에 불을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실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로 전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요.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려면 바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바늘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기역, 자석에서 코일을 멀리한다. 이때 전류가 발생하겠고요. 니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한다. 니은도 맞겠네요. 디귿,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한다. 이것도 변화가 생기겠고요. 리을, 자석을 향해 코일을 움직인다. 이것도 변화가 생깁니다. 미음, 자석을 코일에 넣고 가만히 있을 때, 이랬을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미음은 제외하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일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바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이 정도 좀 필기해두고 여러분 이 부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했었는데요. 여러분이 2학년 때 아마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